이런 거 꼭 내면은 뻥이야 뭐 좀 그 돈 많이 벌면 지가 하지 왜 이런 걸 사람들한테 시켜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제가 이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십몇 년 해석해온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나와 있습니다. 약간 구도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근린시설이 나왔어요. 토지가 1970평, 건물이 1909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요 159억, 현재 가격은 54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34%라는 얘기죠. 보다시피 34%까지 떨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이 죽은 군산 도시가 과연 우리가 살릴 수 있느냐에 관건을 두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요새 그 GM가 나간 지가 2년 됐죠. 군산을 떠났습니다. 현대도 떠났고 현대중공업. 그러다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상가들도 한 30% 정도 다운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나왔어요. 전번에 한 열흘 전에 나왔고 올라왔는데 오늘 다시 나와서 본 결과 맥이 다시 뛴다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이 바닥을 보면 여길 중심으로 해서 사방 1km 이내 가구는 한 2만 가구 정도 되겠죠. 6만 명이 살고 있고 여기는 본래 패션가입니다. 여기 임대료를 보니까 평당 1층이 7만 원, 평당 2층이 3만 5천 원 이렇게 봐요. 이게 전체 건물이 아까 2,000평 가깝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5만 원만 잡으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온다는 얘기죠. 월. 그러면 이게 지금 54억이니까 54억을 투자했을 때 1억이 과연 나온다면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상당한 거죠. 한 20% 장사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면 3, 40%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지금 봐서는 패션가를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큰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아이템을 접목시키면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을 오늘 봤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는데도 사람들이 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 쪽 전라북도는 지금 오늘 현재 확진자가 7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리가 차도 많고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상가의 규모를 말씀드릴게요. 이쪽 상가부터 저기 반푼샵 오픈 예정 그 상가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포함해서 저 끝에 약 거의 100m 정도의 거리가 되겠죠. 상가가 큰 동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뒤에 것도 있으니까 다섯에서 일곱, 여덟 동. 그래서 모두 합해서 한 2,000평 되는 건물이에요. 이 뒤로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걸 못 살리면 경매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살려야 되겠죠. 살려서 아까 말한 1억까지 효과는 못 보더라도 한 6, 7천원만 나오더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6천원만 나와도 대출을 받으면 30% 이상의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네. 이거 갔다 와서 숫자 파악해가지고 숫자 한번 파악해봐. 다. 평수까지 해서 평수는 좀 크고 앉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예, 또 찾아뵙습니다. 저번에 한 달 전에 저 건물 예. 몇 군데 들러보니까 허겠다고 그냥 자기는 계속 허겠다는 데가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허겠다. 예, 예. 20% 정도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여기에 불만이 있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지네 본사 같은 데랑 안 맞아서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체인 같은데. 예, 예. 그래서 24평짜리를 주로 많은데 24평짜리가 주로 그 이천에 160만 원에다가 부가가치 별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많이 되면은 그 정도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얼마 써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24평에 160만 원으로 계산해서 2층은 반 정도 생각하면 어떨까요? 군산은요, 네. 2층이, 예.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이나 2층에
월세가 1층이 절반 수준인데요. 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수록 2층이 1층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아, 못 미쳐요? 네. 네. 유지가 되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40%만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 40% 정도라고. 네. 저희가 1등 해야 되니까 사장님이 네. 저 좋은 점은 좋게 말씀해 주셔야 또 1등을 해요. 비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또 1등을 못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군산 상가를 1등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72억 2천에 받았거든요. 총 입찰자는 4명이었고요. 이거 받기까지 제가 군산을 3번 다녀왔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현장을 꼭 가봐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러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야 몸속에서 뭐가 느껴져. 뭐 1시간 30분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갈 때마다 코로나가 유행해가지고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1등을 하게 된 그 동기는 그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정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거 못할 것 같다. 사람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장사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야. 부동산도 문을 닫은 거야. 뭐 그런 심정에서 집에 왔지만 제가 경험이 많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뭔가 여기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 방문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는 코로나가 조금 면역이 생겼다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부동산도 만나보고 점포 임차인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답을 들었어요. 뭐냐면 2,200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모두 37개, 1층만 37개예요. 2층까지 오면 74개라고요. 그럼 2층을 반 가격을 잡더라도 1층에서 200만 원씩 낸다면 1층만 37개 곱하기 200 하니까 한 7천만 원쯤 되나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2층에서 반만 잡으면 3,500을 1억이 넘잖아요. 그럼 1억이 넘는다. 월수입이 1억이 넘는다는 얘기는 1년에 12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당시 70억을 생각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 70억을 생각하니까 12억 나누기 70억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면 12억 나누기 7 하면 17%가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돼요. 근데 어떤 그 임차인들은 이거 없어도 머리를 안 산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임차인들은 160이라고 막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가짜로 말을 하더라고. 내가 못 들었죠. 그거 들었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160만 원 정도 해주길 바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습니까? 160만 원 제가 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그렇게만 해준다면 다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다 돌아다녀보지 못했어요. 한 서너 집 돌아다녀 봤는데 딴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물어봐서 딴 분들도 그 정도면 다 할 겁니다. 재계약을. 이렇게 나오길래 제가 그때부터 힘을 얻은 거예요. 3번 또 갔어요. 다지려고. 3번째 가서 또 영상도 찍었잖아요. 찍고 마지막 부동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조금 내려주면 더 좋겠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 다 책임지고 채워줄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긴 거는 깎아준 금액을 해서 매겼어요. 160. 200이 아니라 160을 했다 이 말이야. 대출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해주는 거니까 70%가 나올 수도 있고 80%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2가지 경우를 다 상정을 해서 해봤고 현재는 지금 공실률이 한 20%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빈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 80%를 가지고 계산도 해봤어요. 그래서 7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마진율을 내본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니까 첫 번째 거를 보면 월세 6만 원, 160만 원보다도 더 깎아진 금액입니다. 6만 원이면 최고로 이제 보수적으로 한 거라고 봐야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마진율이 75.9%가 되는 거야. 단 이거는 보증금을 3천만 원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그 다음 거를 보면 월세를 7만 원, 만 원도 올리고 대출을 70% 받았을 경우에 더 좋게 한 경우인데 중요한 걸 보세요. 맨 위에 보면 24평, 1,500에 175야. 즉 반밖에 보증금을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52%뚝 떨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뭘 느끼게 되냐면 투자 금액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씩 받았을 때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서 1,500만 원 이상이 세이브된 거잖아요.
대출이자 70% 받고도 1,500만 원 1인당. 그러면 74집이니까 얼마냐면 1,500이니까 한 10억 정도가 세이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이 적어질수록 투자 수익률은 엄청 높아진다는 반비례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내 투자가 뭐 가능하면 적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은행 돈을 끌어다 써서 내가 투자하는 돈을 적게 만들어야만 투자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사실. 그 재주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대출 받는 기술도 꽤 좋아야 될 것이다. 가장 이상적으로 되는 게 3천만 원씩 해서 160만 원. 월세를 좀 줄여줬을 경우에. 그럼 보증금이 많아지잖아요. 대출도 80%가 됐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 그 사업이, 우리 사업체가 신용이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80%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얼마가 되냐면 실제 투자금은 3억 1,600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금이 3억 1,600밖에 안 된다면 수익률은 보라면 엄청 높아지겠죠. 여기 보다시피 223%가 나옵니다. 이런 지적을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려고 뻥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꼭 내면은 뻥이야 뭐 좀 그 돈 많이 벌면 지가 하지 왜 이런 걸 사람들한테 시켜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제가 이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십몇 년 해석해온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볼 땐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지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았으니까 일단 74개의 등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등기가 6개, 7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동물로 잘라져 있는 등기란 말이에요. 잘 안 팔려. 몇십억씩 팔려요. 그래서 이거를 74개를 자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지적도 평면도 구해다가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안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해서 그걸 이미 잘라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팔 때 하나씩 팔면 되는 거야. 내가 팔고 싶은 1층 가격은 4억입니다. 거기서 월세를 200만 원을 내느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3% 나 오늘 대출 자서하고 왔거든요. 몇 프로 했는지 알아요? 2.44% 했습니다. 그러면 4억에 사는 걸 몽땅 대출을 받았다 치면은 4억 곱하기 2.44는 1년에 960만 원을 냅니다. 한 달에 80만 원 내거든요. 80만 원 내면 자기 소유가 되는 거야. 근데 나한테 하려면 200만 원씩을 내야 돼. 아니면 보증금 걸고 한 170, 160을 내든가.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사겠죠? 소상공인도 좋고, 나도 빨리 끝내서 좋고. 물론, 37주 곱하기 4억 하면은, 이게 남산으로 할 수 있겠죠? 148억입니다. 그러면 이미 거의 본전 다 뽑았습니다. 쉬운 말로 본전. 그래도 2층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2억씩만 팔겠습니다. 그러면 74억 나옵니다. 아까까지 합하면 200 몇십 되죠? 그럼 우리가 70억에 받았으니까 세배 장사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게 제 계획이에요. 맞물려 돌아가는 게 분산이 지금은 죽었지만 새만금 사업으로 엄청나게 다시 새 힘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리가 원래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좀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